안녕하세요. 삶의 지혜 박현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하지만 미리 준비하기는 참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꼭 알아야 할 장례 절차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배웅해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많은 분들이 이별의 순간에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슬픔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치 옆에서 친한 지인이 설명해 주듯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장례 절차들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 박현수와 삶의 지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께 충만한 삶의 지혜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부모님 사망 시 50대 이후 자녀가 꼭 알아야 할 장례 절차.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부고는 누구에게나 큰 슬픔과 당황스러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미리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있다면 혼란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들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단계 임종과 사망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보통 임종은 병원에서 많이 하시지만 집에서 임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임종 시 의료진이 사망 진단 및 확인을 해줍니다. 자택 임종 시 당황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방문하여 사망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가 방문하여 사망을 확인하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는 장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첫 서류이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팁: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최소 57부 정도 여유있게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화장매장 신고, 사망신고, 금융처리 등에 필요합니다. 2단계 장례식장 선택 및 안치. 사망 확인이 끝나면 이제 장례식장을 정하고 고인을 모실 차례입니다. 장례식장 선택 미리 알아둔 장례식장이 있다면 그곳으로 고인을 모시면 됩니다. 만약 정해둔 곳이 없다면 사망 확인이 이루어진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지인들이 추천하는 곳 혹은 고인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구 및 안치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전문 인력이 고인을 운구하여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십니다. 이때 시신을 깨끗이 닦아 수의를 입히고 염습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례 방법 결정. 보통 3일장이 일반적이지만 가족 상황에 따라 2일장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도 이때 결정합니다. 최근에는 화장 후 수목장, 봉안당납 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부고 알림 및 조문객 맞이. 장례식장에 고인을 안치하고 빈소를 차린 후에는 부고를 알리고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부고 알림. 가까운 친지,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부고를 알립니다. 문자 메시지나 SNS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알려야 할 분들에게는 전화로 직접 알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빈소 마련 및 조문. 장례식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빈소를 꾸미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상주가 되어 조문객의 조의를 받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주러 오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입관식, 발인, 그리고 운구. 장례의 핵심적인 의식들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입관식. 고인의 시신을 관에 모시는 의식입니다. 유가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장 슬프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장례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발인. 정해진 시간에 장례식장을 떠나는 의식입니다. 고인과의 이별을 알리고 영구차에 고인을 모십니다. 영구차가 떠날 때는 유가족과 조문객들이 함께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운구. 화장터나 매장 지묘지로 고인을 운반합니다.
5단계 화장 또는 매장 및 장지 안치. 고인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최종 단계입니다. 화장 시 화장장으로 이동하여 화장 절차를 진행합니다. 화장 후에는 육고를 수습하여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등에 안치합니다. 미리 정해둔 장지가 없다면 이 과정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매장 시 장지로 이동하여 고인을 땅에 모십니다. 미리 조성된 가족 묘지나 새로 구매한 묘지에 안치합니다. 6단계 사망신고 및 행정처리.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해야 할 중요한 행정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수입니다. 금융거래 및 재산정리은행, 보험사, 통신사 등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고인의 예금, 보험금, 연금, 주식 등을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빚이 있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연금 및 복지 혜택 확인, 고인이 받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은 사망과 동시에 중단됩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제비 등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 가족회의와 장례지도사의 도움. 이 모든 절차를 혼자서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리 가족회의를 해두세요. 부모님 생전에 직접 여쭤보거나 형제 자매들과 미리 장례 방식, 화장, 매장, 장지, 대략적인 예산 등에 대해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는 모든 절차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진행을 도와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것은 슬프지만 그만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고인에게 마지막 예를 다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 삶의 지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